지금은 중형 택시 안에서도 쫙 갈라지고 또 5년을 채우고 나면 모범과 타다 프리미엄과 그다음에 카카오 블랙과 또 벤티와 이렇게 갈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시를 위한 방송 택시TV.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왜 우리 스스로 그 자체적으로 콜이나 이런 앱을 못 만들어서 그 남에게 또는 여러 단체 기업들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뺏겨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서운하고 또 안타깝고 그걸 가지고 투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대체로 보면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요. 여러분들 그 커피 전문점의 다방협회에서 커피 전문점이 만들어서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슈퍼연합회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 편의점도 슈퍼연합회에서 그 했었던 편의점들이나 아니면 그 뭐 나들목 슈퍼라고 그러죠. 나들목 슈퍼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결국은 뭐 GS나 아니면 미니스탑이나 세븐일레븐이나 전부 다 그 패밀리마트, 지금 CU죠. CU나 전부 다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그 출발점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그 이야기를 조금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왜 그러면 자체 내의 협회나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 현상들을 또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 생각의 출발점 방향성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 방향성 자체가 다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식업협회에서 중국집 업체에서 배달통이나 배달앱을 못 만든 이유가 구성원들의 반대나 구성원들의 이해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앱 자체가 막 바뀝니다. 그런데 그 일반 사기업들이 앱을 만들면 딱 하나입니다. 수익성이에요. 그러면 봐봐, 걔네들이 그 수익성만 가지고 덤빈다니까. 너 장은이 말 잘하네. 그래요. 그런데 수익성이라는 부분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수익성이라 그러면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 커피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싸다고 이게 팔리지 않습니다. 또 무조건 비싸다고 팔리지 않아요. 대중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를 잘 연구해야 돼요. 그걸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협회들이 만들면 우리 회원들이 뭘 요구하는지만 생각을 해요. 그 방향성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커피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이 커피에 납품하는, 이 커피 음료를 납품하는 이 커피 재료에 커피 농산을 짓는 사람들의 심리를, 그런 마음을 받아서 만들면 안 돼요. 왜? 돈 주고 사먹는 사람들 의도에 맞춰야지 파는 사람 의도에 맞추면 되겠느냐고. 불가능. 그 출발점 자체가 협회가 만들면, 왜? 협회는 개인의 그 업종들에 모집되어 있는 사람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생각과 충돌했을 때 어떤 형태가 어디에 중점을 주느냐 하면 구성원들의 의지에 중점을 둬버려요. 그럼 소비자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목소리 한마디로 그 구성원 내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몇 명 있으면 그 목소리 큰 마음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들한테 외면받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쪽을 놓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성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요. 수익성.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성을 챙기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기업들은 좀 야같죠. 왜? 처음에는 당근을 하나씩 이렇게 주죠. 사탕도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어느 쪽으로? 양쪽으로. 그래서 그 사탕 맛에 길들여질 때까지 물고 빨고 다니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 사탕 맛에 길들여지면 지금부터, 그때부터는 단가를 올리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들이 보통 지금 쓰는 형태의 프랜차이즈들이나 대기업들이 쓰는 방식이고, 그런 방식 자체는 대한민국에 비일비재하게 많았고 여태까지 전부 다들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네이버가 처음에 메일 공짜로 다 써주게 해줬고, 그쵸?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 작업을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 기간을 이제 버텨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근데 우리 앱을 만들자고 말씀을 좀 하시는데, 우리 앱을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만드는 데만 중점을 둔다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만든다고 다, 제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만든다고 다 그게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은, 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방법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우리 앱을 만들면 우리가 다 함께 가서 쓰면 됩니다. 우리만 모여있으면 뭐하냐고. 소비자가 써야지. 자꾸 그 답답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우리 앱을 쓰게끔 만들 것이냐를 노력 안 하고 우리 앱을 만들자고 그래.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고 카카오를 끊으면 되지, 아니면 뭐 마카롱을 끊으면 되지. 그럼 지금 끊으면 돼. 뭘 만들어 놓고 끊어. 어차피 처음 시작하면 콜 없는 거나 콜 안 나와요. 시작하자마자 콜이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럼 카카오를 끊고 이쪽으로 옮겨 담고 다 깔아놨으니까 카카오를 다 끊어야 돼요. 그건 뭐 지금 끊나 아니면 그 만들어 놓고 끊나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똑같아. 어차피 끊어야 돼. 만약에 그러려면. 근데 불가능. 왜? 팔거든 거기가. 앱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니까요. 자체 콜은 밀어주고 그러면 그게 독점이지. 차라리 그게 독점이잖아요. 카카오로 독점하지 말라면서요. 그죠? 카카오로 요즘 계속 독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밀어주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콜 만들면 글로 밀어주자고 여러분들 주장하고 있잖아. 독점을 막으려고 우리들은 독점을 하자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은. 근데 앱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앱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앱을 만드는 건 기정사실인데 과연 그러면 그 앱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를 논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앱을 키워줄 것이냐를 논의해야, 그래야 그 앱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 만들긴 쉽죠. 솔직한 얘기로 아기 만들긴 쉽잖아요. 건장한 남자와 건장한 여자가 하룻밤을 보내면 아기가 탄생이 되죠.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군데 뭐 탄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 아기라는 건, 아이라는 건 내가 길 모르는 누구 남 모르는 원나잇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인하고도 만들 수 있는데, 외부에서 만들어서 원나잇에서 만들어진 건 아기라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키우느냐고. 안 그래요? 내 부인과 만들어서 아기를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내 부인과 아기를 만들어야, 그리고 나서는 무슨 결론? 그럼 얘는 몇 살까지는 어떻게 키우고, 한 살까지는 누가 봐주고, 그러면 엄마가 그만두든 아빠가 일을 그만두든, 아니면 그만 못 두게 되면 몇 개월까지는 키우고, 그 다음에부터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몇 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교는 어느 학교로 보내고, 이런 부분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애가 언제 돈벌이가 하고 열심히 사회활동을 해요? 군대까지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켜면, 남자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에 걔가 이제 사랑구실을 하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사랑구실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냥 키워지고 있는 거잖아. 사람도 30년이 걸려요. 여자분들 같으면 조금 빠르죠. 군대가 좀 빠지니까. 된다고, 요즘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뉴스 좀 봤는데, 그 29인가 인천인가 어딘가에서 그 애들이 10살짜리와 8살, 제가 눈물이 나서 그 뉴스를 차마 좀 못 보겠던데, 지금 10살짜리 큰 애가 동생 6살짜리인가 6살짜리인가 8살짜리인가 애하고 둘이서 있다가 라면 끓여 먹다가 집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라면 형제가, 이게 라면 형제잖아요. 이게 라면 형제. 인천에서 초등학생이, 이게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엄마가 없고 초등학생 형제 둘이서
그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그러다가 불이 나버린 거예요. 10살과 8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과 10살과 8살짜리. 그런데 이게 더 눈물 나는 경우는 뭐냐 하면,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이 부분들은. 10살짜리 형이 8살짜리를 덮었다잖아요. 그래서 10살짜리는 온 전신에 화상을 입고 동생은 그나마 화상이 좀 덜하다 그러더라고요. 낳기만 하면 뭐예요? 낳기만 하면 키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낳기만 하면 뭐 하느냐고요. 낳기만 하면 뭐 하느냐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자꾸 낳기만 하자고 그래요. 어떻게 키울 건데요? 그 방법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키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 말이 틀리냐고. 다들 우리 앱을 만들자 그러면 전부 다 선구자족이고 전부 다들 투쟁 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느끼시고 계시는데 좋아요. 그만하시죠. 알겠어요. 그만할 거예요. 우리 앱이 저 모양 조건하지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그래 왔잖아요. 뭐만 만들면 된다. 뭐만 만들면 된다. 만들면 뭐 하느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누가 그 앱을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게끔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부분들은 논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길 자신들이 있으세요? 앱 만들면 그쪽으로 다 옮겨 타실 거죠? 그리고 카카오 그만하실 거죠? 지금 끊으셔요. 끊으실 것 같으면. 어차피 앱 만들어놔도 한 6개월간은 콜 안 나와요. 우리가 앱을 만들었어요. 소비자가 불러줘야 콜이 나오지. 온통 사방군데 난리를 피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핸드폰 스샷 올라가는 거 보면 카카오 콜은 다 켜져 있더라고. 우리 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조금 방향이 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 가슴 아픈 뉴스까지 좀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많이 올 거고, 그다음에 굉장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지금 굉장히 택시업계를 굉장히 유심히 좀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모빌리티 업체들이 저렇게까지 여태까지 택시에 관심을 안 쏟다가 지금 이렇게 슬슬 쏟는 이유 자체도 택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많아요. 꽤 높아요. 왜?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업 자체로 이제 커질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됐거든. 20년 전에 다른 거 볼 것도 없으니까요. 20년 전에 딸내미가 와서 엄마 나 커피숍 커피 팔래 그러면 깃방망이부터 돌아갔어요. 깃방망이부터 다방한다고 이러고 깃방망이부터 돌아갔다고. 근데 지금 커피 판다 그러면 그래 어디다 차릴 건데 경쟁이 좀 심할 텐데 그 얘기 하잖아요. 틀리냐고. 그 젊은 친구들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여자분들의 로망이 예쁜 커피숍 카페 하는 게 꿈이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저보다 연세들 다 많으시잖아요. 한전에만 가도 엄마 커피 팔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야 네가 오직 할 게 없어서 다방을 한다는 소리는 해야 되냐 이랬겠지. 안 그랬나요? 그랬잖아요. 변화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커피 산업처럼 크는 거고, 여러분들 그것도 재밌는 얘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유튜브에서 다 치서 듣는 겁니다. 넷플릭스, 요즘 넷플릭스 아시는 분? 넷플릭스가 뭐냐면 온라인 비디오 대여점이에요. 온라인 비디오 대여점입니다. 온라인 비디오 대여점. 뭐 어려울 것도 없어. 그냥 비디오 대여점이야. 뭐 딴 거 없어. 넷플릭스 뭐 이름은 건착하고 막 기가 막히고 막 외국에서 미국에서 와 뭔가 들어왔는데 야 실시간 스트리밍 무슨 영화를 막 드라마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옛날에 했던 비디오점이야. 비디오 가게라니까. 비디오 가게를 가져간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재밌는 케이스는요. 넷플릭스 창업자가
비디오가 그 창업 계기 동기 자체가 그래요. 비디오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빌리는 되게 싸게 빌려줘. 근데 연체료가 되게 비싸요. 그런데 연체료가 한 4만 원 정도 냈다는 거예요. 연체료를 조금 못 빌려줘서 멀리 살아서 비디오 대여 가게가 멀리 있어서 그래서 좀 돌려줬더니 좀 늦게 돌려줬더니 연체료를 4만 원 날려고 그랬다는 거야. 거기에 빡친 거예요. 넷플릭스가. 그래서 만든 사람이 창업자가 거기에 빡이 쳐갖고 에이씨 내가 이걸 하나 만들어야지. 비디오 대여점 뭐는데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 뒤지겠는데 온라인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든 게 넷플릭스라고. 근데 그 넷플릭스가 이 시대가 좀 도와줘야 되긴 하는데 넷플릭스를 만들면서 그 당시 때는 통신망 자체가 2G, 3G였으니까 잘 안 됐죠. 한번 틀어놓으면 로딩이 엄청 길었지. 근데 5G가 가고 4G가 가고 5G 가고 초고속 인터넷망이 쫙쫙 깔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대박이 났죠. 비디오 가게에서 승질 난다고 만드는 게 넷플릭스예요. 그런 이상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창업자가 대학 내에 동아리 채팅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졌고 여태까지는 택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만의 리그였다. 우리들끼리 그냥 치고받고였다면 이제는 일반인들에 대한 문호가 들어오면서 물갈이도 좀 될 거고 그 다음에 돈이 모여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를 좀 할 거예요. 그 플랫폼들이 나올 거고 지금 타다도 가맹 나온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실 수 있죠. 선생님은 그게 편하실 수 있다니까. 그걸 제가 일부러 억지로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또 저런 분들이 계셔야 조재철님 같은 분이 계셔야 택시의 정체성이 지켜집니다. 택시의 정체성 자체는 길빵입니다. 모태 자체는 길빵이에요. 길빵이 없는 택시는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길빵 자체가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또 길빵 자체가 완벽하게 사라져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길빵 자체가 전부는 아니에요. 또 모빌리티 자체가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적당히 섞여야 되겠죠. 우리가 배달 전문점이 배달이 전문이다. 또 배달이만이 장사가 살 길이다. 또는 홀 장사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적당히 섞어야 될 부분들이고 잘 되는 집은 다 섞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길빵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번도 길빵을 버려야 된다는 존재 또는 길빵이 영원히 사라질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절대 안 했어요. 신승희님 아버님한테 물려받으시는 건가요? 물려받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아버님한테 물려받는 건가요?